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3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도와 합동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작도가 뭘까요? 한자로는 지을작자입니다. 지을자. 그림도. 그림을 짓는다? 그러니 그림을 그린다가 되겠죠. 그림을 그리는 게 작도입니다. 수학에서는 뜻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 이게 눈금이 없는 자입니다. 이 부분만 생각을 하죠. 눈금이 없는 자. 그리고 컴퍼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도를 한 모양입니다. 눈금이 없는 자는 고전선을 긋는 데 이용되죠. 그리고 컴퍼스는 이렇게 해서 원을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길이, 이 두 개로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재서 그 길이를 옮길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더 짧은 길이를 또 옮길 때는 이렇게 옮기면 되죠. 그럼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하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각 MON이 있습니다. 이 각을 이 옆으로 그대로 옮겨 볼까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 점을 A라고 하죠. 이 점은 B라고 하죠. 자, 각을 옮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컴퍼스로 꼭지점 O에서 홀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컴퍼스 그대로 같은 반지름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컴퍼스의 끝점을 점 A에 옮겨서 똑같은 방향으로 홀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각의 크기를 재야 합니다.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재느냐?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컴퍼스의 바늘과 연필로 컴퍼스의 바늘과 연필을 갖다 대서 잽니다. 이렇게 바늘을 한쪽에 짚고 연필은 이제 저 점에 맞추면 되죠. 저 교점에 딱 맞게 재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폭이 각의 크기를 정해 줄 겁니다. 이 바늘을 그대로 가져가서 똑같은 위치에 내려놓고 컴퍼스를 돌려서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탁. 바로 이 점이 이 점과 자, 이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반직선 AC를 그으면 각 MON과 똑같은 각 CAB가 생깁니다. 반직선을 그어보죠. 똑같은 각이 생겼죠. 의심스럽습니까? 각도기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도를 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각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옮긴 각의 크기가 같은지 확인해 보죠. 자, 끝점을 이렇게 맞추고 0.
이 각의 크기는 거의 30도군요. 30도입니다. 30도. 여기는 30도. 자, 이 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딱 30도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옮겨진 겁니다. 30도. 똑같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각도기로 확인한 것은 작도의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적은 30도 이 각도를 화이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각도기도 치우죠. 자, 온전히 그레이슨들의 방법으로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했습니다. 작도 순서를 다시 적어 넣어보면 여기가 호를 그리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2번이었습니다. 각의 크기를 측정한 행위는 여기죠. 2번. 3번은 바로 이 반직선 AC를 그은 거죠. 3번. 각의 변을 긋는 겁니다. 각의 변 긋기. 1번이 호 그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번 호를 하나씩 그리고 2번 각의 크기를 측정하고 3번 마지막으로 각의 변을 끄면 크기가 같은 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를 준비해서 작도를 책을 보면서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 낱말 뜻을 공부할까요? 삼각형 A, B, C. A, B, C 점 이름은 삼각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적어주는 것이 관습입니다. 물론 거꾸로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는 각의 반대편에 적어줍니다. 각 A의 반대편에 변 A 이렇게 소문자로 변의 길이를 적어줍니다. B도 그러고 C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관습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전 세계 수학자들이 다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에 가도 역시 수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책에 나오는 표기나 그림 같은 것들을 따라서 그리면서 관습을 익혀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수학적인 도형이나 수식 같은 것을 좀 더 빨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사용하는 관행에 따라서 기호나 도형을 그리고 적는 것도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관습에 반드시 얽매여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낼 때는 그 틀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함께 뭔가를 할 때는 관습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변이 뭘까요? 대변. 바로 각 A의 대변이 선분 BC입니다. 대변, 대하다입니다. 대하다, 마주보다는 뜻이죠. 대변은 마주보는 변인 겁니다. 각 A를 마주보는 변이 선분 BC. 이 각 A 대변은 소문자 A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럼 대각은 뭔가? 똑같이 마주보는 각입니다. 대는 대하다, 마주보다니까요. 선분 BC의 대각은 각 A입니다. 이 변 A로 표시된, 소문자 A로 표시된
이 변의 대각이 각 A인 거죠. 자, 그럼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삼각형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먼저 선을 하나 긋습니다. 긋고 변의 길이를 옮겨옵니다. 첫 번째 변의 길이가 4cm였다고 합시다. 4cm를 잽니다. 네, 첫 번째 변의 길이가 이만한 길이였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를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점을 B, 이 점을 C라고 해보죠. 두 번째 변의 길이는 그보다 짧은 이 정도라고 하죠. 그럼 그 두 번째 변의 길이는 이렇게 점 B에 가서 홀을 그려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변의 길이는 길이가 조금 길어서 이 정도라고 하죠. 그걸 재어옵니다. 어디서? 그럼 세 번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점 C에 가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점 A라고 하고 선분 BA, 선분 AC. 자, 우리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써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 ABC를 작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의 크기가 주어질 때입니다. 먼저 반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길이 AB가 정해지면 그 AB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점 B가 되죠. B. 각을 옮겨옵니다. 각의 크기는 아까 전에 각을 옮길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홀을 먼저 긋고 그 다음 각의 크기를 재어옵니다. 그 각의 크기를 재어와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반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 하나와 각 하나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의 길이를 하나 재어와서 이렇게 점 C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변의 길이가 옮겨왔죠. 이 점이 점 C가 됩니다. 그럼 ABC를 이으면 또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 거죠. 위에서 세 변, 이것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변과 각 하나가 이렇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럼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입니다. 이때도 아까처럼 먼저 한 변을 표시를 합니다. 변의 길이는 재와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A, B 이렇게 하고 다른 곳에서 각을 이제 옮겨오기 위해서 홀을 긋고 각의 크기를 재와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반직선 하나를 그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각 하나를 긋기 위해서 이번에도 B를 중심으로 홀을 하나 표시를 하고 각을 재옵니다. 각을 재워서 이렇게
각의 크기를 옮깁니다. 이제 B와 이 점을 이으면 각 하나가 또 옮겨졌죠.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자, 이 점이 바로 C군요. 삼각형 ABC가 완성됐습니다. 각 두 개와 변 하나가 주어진 경우죠. 한 변, 양 끝각. 자, 이렇게 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들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세 변을 가지고 이 삼각형 말고 다른 모양의 삼각형은 절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이 삼각형과 같은 모양 말고 다른 삼각형은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삼각형 말고 다른 모양의 삼각형은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세 변, 두 변과 끼인 각, 한 변과 양 끝각을 주면 딱 하나 유일하게 정해진 삼각형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은 바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자, 합동이 뭡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동은 같다는 뜻이죠. 합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죠? 합은 들어맞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맞다. 그래서 결합이란 낱말이 있죠. 두 개의 부품을 결합하다 할 때 들어맞기 때문에 합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합동이란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 완전히 겹치는 것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수학책에서는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이것을 변의 길이는 S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SSS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같은 두 삼각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SAS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S는 사이드, SID, 변이란 뜻의 낱말의 머리글자고 A는 어떤 낱말의 머리글자죠? 영어로 angle, 각이란 뜻의 낱말의 머리글자입니다. 변, 각, 변 이렇게 된 거죠. SAS 합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ASA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변, SSS 합동이죠. 변, 각, 변, SAS 합동이죠. 각, 변, 각, ASA 합동입니다.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 이렇게 합동 조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어떻습니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삼각형의 세 가지 합동 조건을 정확히 알겠죠? 이 합동 조건 세 가지를 꼭 외워주세요. 합동 조건을 외워가지고 삼각형을 쳐다보면서 이 삼각형들이 서로 합동인지 아닌지 계속 살펴보세요. 삼각형들이 서로 합동인지 아닌지 따질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앞으로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도형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럼 다음 제34회 방송에서는 다각형 원 부채꼴을 다루는 평면 도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